금속결합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페이지 172쪽이에요. 금속결합. 자, 금속결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바로 봐봐. 금속결합. 금속들끼리 결합한 게 금속결합인데 금속의 특징이 뭐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 내가 전자를 버렸어. 안녕, 나 전자 버렸어. 그래서 얘는 양이온이 되었어. 나도 전자 버렸는데 나도 양이온인데 우리 결합하자. 결합이 될까? 양이온이 결합이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같은 전기잖아. 밀어낼 거 아니야. 반발할 때 안 되잖아. 근데 누가 있다. 얘네들이 버린 전자들이 멀리 도망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전자야. 야, 너네들 일로 와봐. 싸우지 말고 이 전자가 양쪽 양이온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도 뭐가 껴있는 거야? 정전기적 인력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플러스들끼리 밀어내고 있는 와중에 전자가 껴서 잡아당기고 있는 거니까 뭐랑 다르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1대1로 결합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약해요. 오케이? 둘 다 정전기적 인력이잖아. 근데 좀 달라. 이온 결합은 양이온, 음이온이 1대1 또는 1대2로 결합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어때요? 플러스가 있어 서로 밀어내고 있는데 가운데 전자가 껴서 겨우겨우 잡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력의 세기는 이온 결합이 더 셉니다. 누구보다? 금속 결합보다. 이해돼요? 그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플러스를 잡고 있는 모습으로 금속 결합을 이해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나가는 플러스를 얘가 잡을까 안 잡을까? 또 잡겠지. 그죠? 그래서 계속 땅땅땅땅땅 붙일 수 있잖아. 누구처럼? 그 이온결합 물질처럼. 그러므로 얘는 얘도 개수를 셀 수 있다 없다? 개수를 따로 셀 수가 없어. 그러므로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정리할게. 금속결합 물질과 그래서 금속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부르면 안 돼. 막 계속 달라붙어. 그죠? 하지만 분자 공유결합 물질은 딱 물분자 하나 또 다른 물분자 하나 이렇게 구별되죠? 그러므로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분자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차이점들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금속결합은 이렇게 형성되는 녀석이고요.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은 다 여기서 나타나. 누구 때문에? 돌아다니는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게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그럼 전자의 특성을 알면 돼. 전자는 첫 번째 빛을 받으면 어떻게 전자가? 빛을 튕겨냅니다. 우리 고1들은 얼마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우리 우주 초창기에 빛이 가다가 전자랑 막 부딪혀갖고 반대로 튕겨나오고 그러잖아. 그죠? 전자가 빛을 반대로 막 튕겨냅니다. 쌤이 차고 있는 요 팔찌가 금속이잖아요. 반짝반짝거리죠? 반짝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금속이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반짝반짝거리게 광택을 내는 거야. 이 광택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다? 전자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광택은 대부분 은백색인데 우리 뭐라고 써있냐면은 금 같은 경우는 노란색 광택이 나타나. 광택. 금은 노란색 광택. 광택은 이렇게 반사시켜서 나타나는 것도 광택이지만 한번 그 금속이 빛을 흡수했다가 자기한테 걸맞는 파장으로 재방출합니다. 이것도 광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빛을 흡수했다가 노란색 파장을 다시 재방출하기 때문에 노란색의 광택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리는 붉은색의 광택이 나타난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붉은색 광택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은백색이지만 이런 특이한 물질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금속결합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할까요? 당연히 잘 통합니다. 전기가 잘 통한다는 건 전하를 뗀 입자가 움직이면 되는데 전자가 수시로 움직여요. 그죠? 전기가 무조건 잘 통해. 그래서 금속들은 다 전기가 잘 통하는 편이죠. 자유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오케이. 전기 전도성 무조건 있겠네요. 고체든 액체든 다 있겠네요. 금속을 물에 녹이는 건 잘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루미늄 물에 잘 녹나요? 안 되겠죠. 하지만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녹는다기보다 반응하는 거죠. 칼륨 같은 거 던지면 막 더 반응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잘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자, 다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또 전자는 전기만 잘 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열도 잘 전달해. 그래서 열도 잘 전달하니까 전자 때문에 열이 잘 전달돼서 금속은 열이 잘 전달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숟가락을 들고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구워요. 구워. 이 숟가락을 굽는다고. 어떻게 될까? 잠시 후에 고기 굽는 냄새가 납니다. 무슨 일이죠? 내 손이 구워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왜 이러죠? 열이 전달돼서 그렇잖아. 그죠? 그래요. 그런 것들 열이 잘 전달된다는 금속이 열이 잘 전달되는 거 다 전자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편이야. 그죠? 이도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하지만 누구보다 낮다? 이온 결합 물질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속의 연성과 전성인데 봐봐. 이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렇게 해보자. 자, 이게 금속인데 금속한테 내가 힘을 빵 주면은 힘을 빵 주면은 이게 부서질까? 금속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철사 같은 거, 둥그란 이렇게 길쭉한 철사 같은 걸 바닥에 놓고서 망치로 땅땅땅땅 때리면은 쭉쭉쭉쭉 납작해져요. 그죠? 그 이유가 펴지는 거야. 원자 한 겹으로 쫙 펴지는 겁니다. 물론 계속 같은 자리를 때리면 끊어지겠지만 처음에 땅 때리는 그 순간은 쭉 펴지거든요. 펴지는 이유가 자 여기를 땅 때리다 펴요. 여기 땅 때리면은 얘가 도망가다가 또 전자에 의해서 여기에 땅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 아까 네모난 모양이었는데 이제는 요딴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보이나요? 땅 때릴 때마다 밑으로 뚝뚝뚝 내려오면 마지막에 한 겹으로 쫙 펴지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전자가 계속 내가 때릴 때마다 전자가 자꾸 잡아줘가지고 밑으로 퉁퉁퉁퉁 내려가는 것 뿐이지 이게 도망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펴짐성이다. 펴진다. 펴짐성을 가진다. 자, 같은 이유로 이걸 한 줄로 쭉 뽑아낼 수도 있겠죠? 뽑힘성도 가집니다. 뽑힘성. 펴짐성과 뽑힘성을 가지는 게 또 이 금속 결합의 특징인 거야. 전자가 도망가는 플러스를 잡아서 계속 옆에 붙여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펴짐성을 전성이라고 하고요. 뽑힘성을 연성이라고 합니다. 연성이라고 해요. 전성과 연성이 있다는 말은 바로 펴짐성과 뽑힘성이 있다는 겁니다. 송도에 연성중학교라고 있는 거 알아요? 송도가 연수동에 연성중학교 있는데 좀 연성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무 좋았어요. 니네는 연성중학교에 다 뽑힌 거야, 얘들아.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우리 연성중 아이가 되어봅시다. 나중에 연성이 뭐였지? 아, 거기 뽑혔다 그랬는데 지금 방금 말한 게 기억나면 돼요. 연성이 뽑힘성입니다. 전성은 펴짐성이에요. 이런 걸 가지게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다 했어요. 금속결합과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까지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방금 배웠던 세 가지 결합 다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표 하나만 보면 됩니다. 보세요. 이 표예요. 안녕. 이게 화학결합의 색입니다. 봐봐. 화학결합은 첫 번째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있죠. 근데 공유결합은 둘로 나눠지죠. 어떻게? 분자가 만나고 있는 분자결정이 있고요. 공유결정, 다른 말로 원자결정도 있잖아. 그 중에서 가장 결합이 센 건 총 4개라고 합시다. 4개의 결합 중에서 가장 결합의 세기가 센 건 당연히 원자결정이 가장 세요. 그래서 첫 번째 1바로 공유결정, 원자결정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고 있네요. 자꾸 죽은 아몬드가 생각나요? 아무튼 다이아몬드가 몇 도다? 써있죠? 4440도 보이나요? 4440도가 녹는 점이야. 그럼 그 다음 이 원자결정보다 조금 약한 건 누가 소개되고 있어?
이온 결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온 결정, 산화칼슘, 산화알루미늄 같은 이온 결정들, 이온 결합 물질이 소개되고 있는데 녹는 점이 2600도, 2000도 정도가 되고 있네요. 제일 약한 건 누구다? 금속 결정이 제일 약해요. 이 셋 중에서는. 그죠? 여기는 분자 결정은 아예 낄 데가 없어. 분자 결정은. 걔네는 분자 결정은 거의 마이너스 온도이거나 또는 결정이 중에서도 이제 약간 분자량이 큰 거. 설탕 같은 게 그런데 설탕이 한 180도 정도 되면 녹아요. 180, 녹는 점이 180도야. 사실 180도도 여기 낄 때가 아니죠. 너무 낮잖아. 자, 그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유 결정과 이온 결정과 금속 결정 세 가지만 비교하고 있는 거야. 쌤이 이온 결정과 금속 결정이 이렇게 금속 결정이 제일 낮아. 얘가 좀 더 높아. 이걸 어떻게 할까 했죠? 이온 결합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결합한 거지만 금속 결합 물질은 플러스 플러스가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걸 겨우 막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둘을 뜯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 표를 기억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자료 분석 문제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자, 밑에 자료 볼게요. 자, 이 자료입니다. 염화나트륨, 산화칼슘 둘은 묶어서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온 결합 물질이네. 이온 결합.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설탕은 뭐야? 설탕. 따로 쓸게요. 설탕과 다이아몬드. 설탕은 분자 결정이야. 분자 결정. 근데 분자량이 너무 커서 100도가 좀 넘어가는 좀 특이한 물질인데요. 설탕은. 다이아몬드는 원자 결정이죠. 분자 결정, 원자 결정 합쳐서 무슨 결합? 공유 결합 물질이죠?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이거 구분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알루미늄은 뭐야? 금속 결합 물질이죠. 금속 결합 물질인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정리되는 게 전기 전도성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고체일 때 전기 통하는 건 누구냐고요? 금속 결합 물질만 전기 통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나 공유 결합 물질은 절대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없음인데 얘만 전기가 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정리 시간이에요. 자, 액체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 물질을 액체로 만들어보자. 당연히 금속 결합 물질은 액체일 때도 전기가 통하겠죠. 통합니다.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을 액체로 만들면 돌아다니는 입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생기니까 전기가 통합니다. 하지만 이것들 설탕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만약에 녹일 수 있다고 친다면 설탕은 180도면 녹지만 다이아몬드도 4440도만 되면 금방 녹죠? 금방 녹아요. 녹였다 칩시다. 녹였다 하더라도 그 녀석들은 원자 상태로 돌아다니니까 전기를 띠고 있지 않죠? 그러면 전기 전도성은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둘 다 가지지 않게 돼요. 다시 말해서 달고나를 만들기 위해서 설탕을 녹여놨어. 그게 전기 통하냐고. 전기 안 통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달고나는 전기 안 통합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달고나 액체. 자, 수용액. 물에 녹일 겁니다. 일단 물에 녹지 않는 게 있어요. 얘하고 얘. 다이아몬드하고 알루미늄 물에 안 녹죠. 그래서 찍찍 거는 게 얘네는 물에 못 녹여요. 이렇게 한 거야. 못 녹아요. 안 녹아요. 이렇게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때 얘네들은 당연히 전기가 통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통한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설탕을 물에 녹여. 녹긴 녹죠. 녹아요. 녹습니다. 분자가 커서 약간 전기를 띠기도 하기 때문에 녹긴 녹아요. 녹았는데 어쨌든 녹았어도 얘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잖아. 중성 상태 입자이기 때문에 전기를 통하지 않게 됩니다. 즉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지만 설탕물은 전기가 안 통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녹는 점들입니다. 녹는 점 1등이 누구겠어? 얘가 1등이죠. 4440도 공유 결정. 바로 저 원자 결정이 1등이고요. 두 번째로 높은 게 얘죠. 2등. 그죠? 2등입니다. 세 번째로 높은 3등이죠. 2, 3등이 다 누구야? 이온 결합 물질이네요. 4등은 누구야? 바로 금속 결합 물질이고요. 마지막 185도 마지막 분자 결정이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 표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200만 %, 별표 100만 개 쳐봐. 해본 다음에 있다가
진짜 하지 말고. 웃기면 쳐야 돼. 됐어. 많이 쳤네. 5개 많이 쳤다. 또 쳤어. 그만해. 자, 봐봐. 표인데,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4가지 물질이야. 첫 번째. 이온 결정, 공유 결정, 분자 결정, 금속 결정. 4가지 물질. 준비합니다. 자, 결정 형태니까 다 고체 상태의 물질 4개를 준비했다 보면 됩니다. 4개를 이제 하나하나 분류해낼 거야. 분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쓴 게 뭐냐면,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니, 하나밖에 안 흐르죠. 누구? 금속 결정.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녀석이 금속 결정이 딱 분류가 되어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남은 건 누구야? 얘는 결정은, 자, 분류해냈어. 이온 결정, 공유 결정, 분자 결정. 3가지를 또 이제 구분해내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액체로 만들었을 때 전기가 통하니? 액체로 만들었을 때 전기가 통하니? 누군 통해요? 이온 결정은 전기가 통하죠. 맞아. 이온 결정은 전기 통해. 얘에 해당하는 건 이온 결정만 하나 딱 분류가 됩니다. 나머지 남은 건 누구야?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이잖아. 그죠? 둘은 어떻게 구분할까? 녹는 점이 겁나 높으니? 그죠? 이런 거죠? 녹는 점이 엄청 높으니? 누구죠? 바로 공유 결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 결정을 분류하고 녹는 점이 낮은 건 분자 결정으로 분류해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흐름을 좀 알겠죠? 이제 문제 이렇게 안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냐? 여기를 비워놔. 여기를 딱 비워놓고, 자기 금속 결정과 나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잘 봐. 금속 결정과 나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야 될 분류 기준이 무엇이냐? 금속 결정만 가진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뭐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느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걸 보기 위해서 골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분류 기준들이 뭐냐를 문제로 출제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넘기면 문제 나옵니다. 문제 마무리해 봅시다. 풀어보자. 아니네요.